경제부총리님, 슬라이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업들이 해외에 빠져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문화일보에서는 부총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저는 저런 한번 신문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부총리는 생각이 다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 현장 안착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떠날 결심을 한 기업이 법을 고친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부총리님은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뭐 그 우려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한다면 아마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확실하게 아니 해보고 나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법을 고치겠다. 지금 거대 여당이니까 법 고치는 게 이렇게 그냥 되면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한 겁니다. 만약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화된다면은 예상되는 경제 손실 규모가 얼마입니까? 빼봤어요?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 아니죠.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거기서 현실화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것을 미리 계산해내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의하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업들이나 또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응을 예상되는 손실 규모가 얼마고 이게 만약에 지금 그래도 법은 통과되고 제의 요구를 안 하면은 그냥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 기업에 그럼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 고치는 거예요? 대응 방안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미리 판단할 건 판단하고 해서 건의도 하고 예상되는 결정을 했으면은 그에 대응해서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들도 정부가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정부 민주당은 아무 근거 없이 법이 통과돼도 기업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알면서도 국민을 현혹하는 것인지 무능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기업들 우려도 저희들 알고 있지만은요, 이게 또 저희들이 잘 현장에 안착시킨다면은 노사관계가 또 더 투명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게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유리한 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 노동관계의 선진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국내외적으로 우려가 넘쳐나잖아요. 왜 이 우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정부 여당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PT 한번 올리시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소장 필립반 후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 유럽 상위 회원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회원사가 한 350개 됩니다. 네. 고용 인원이 한 11만 명 돼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죠. 노란봉투법 깊이 우려한다. 한국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암참은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밝히기에 좀 어려서 익명으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해외 기업이야 마음에 안 들면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재고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6단체가 여당의 노란봉투법 대화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 원인이 지금 뭐에 있다고 우리 부총리님은 생각하시죠? 예, 아마 그 시장에서는 이게 그 너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실질적 구체적인 관계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그런 경우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네, 장관님. 지금 노란봉투법을 다 지금 반대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왜 이토록 반대하는지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참, 암참 제가 다 방문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해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N차까지 교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현실로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 네. 요 지금 4대 쟁점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 본회의를 지금 노동법이 통과가 됐는데 제기해서 낸 그 반응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다. 만약 이 현실화됐을 때 손해를 보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대기업이 손해를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도 충격을 많이 받겠지만 사실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노동자들, 취준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 창출을 위해서 민노총과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미래 세대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발언 내용 보셨죠?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그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의 민주당의 SNS 이틀막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때도 유튜버 블로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기성언론 규제로 이게 반발 의식을 그거 발표하자마자 반발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좀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왔어도 지금 무더기 고소고발, 민주파출소 홍보 뭐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공약집에도 보면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극우 선동 혐오 차별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국자는 그러면 친헌법적이고 친사회적인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혀 근거 없이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나누는 그런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갖고 오는 이득보다는 그러니까 국자든 극우든 어쨌든 극단적인 예. 그죠 가짜 뉴스나 선동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만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엄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음 PPT를 한번 보시죠. 사실 지금까지 음모론 배포,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본 것은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강호병 음모론, 후쿠시마, 사드 전자파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가짜 뉴스 아니에요? 예, 뭐 지금 평가하긴 그렇고요. 다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시는 것처럼 뭐 부정선거 뭐 계속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그 좌우가 똑같죠. 뭐 그렇잖아요. 좌우의 근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극우를 이야기하면서 SNS와 관련된 유튜브들의 엄단 부분들이 형평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가짜뉴스 음모론의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 특별히 이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김호준 씨 같아요.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라든가 유튜브에 대한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께서